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어떻게 반응했죠? 네, 뉴욕 증시는 일단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좀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다만 이제 다우 지수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업종마다 좀 차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스닥이 좀 올랐던 배경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서 또 시총이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7%나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이끌었고, 또 엔비디아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한 5% 주가 올랐고, 그래서 이런 각각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가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는 좀 좋았는데, 반면에 또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코카콜라가 좀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데서 좀 차별화가 되면서 기술주는 좋고 전통주는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쨌든 어제 증시만 봤을 때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았다. 과거보다는 음. 확실히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원래 미국의 CPI 이게 이제 매달 발표되는 그 통계인 건데 보통 이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하면 뭐 실질 임금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뭐 변동이 되고 해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번에 왜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영향을 줬죠. 그동안은 뭐 정말 뭐 조금만 높게 나오면 뭐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거든요, 예. 사실.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막상 딱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음. 나스닥 이제 개장 전에 선물 지수가 있는데 급락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음.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이 됐던 건 이제 그 내용 때문인데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번에 6.2를 예상했는데 6.4가 나오니까 조금 그러니까 높았고 상승률이죠. 소비자 예, 물가지수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예. 예, 6.4가 나온 6.4%가 거죠. 예, 나왔는데 근데 시장은 6.2를 예상한 그러니까 더 거예요. 높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시장이 좀 놀란 거죠. 아, 아직도 물가 좀 쉽게 안 꺾이는구나. 이 음. 우려감이 있었는데, 근데 왜 증시가 이렇게 무덤덤했냐면, 연준 의장이 딱 세 개를 얘기했거든요. 이 물가를 볼 때 세 개를 보는데, 상품, 뭐 거기에는 에너지 가격이나, 뭐 흔히 말하는 음식료 있잖아요. 네. 식품 가격.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그런 돈들 있죠. 요런 게 이제 상품에 들어가는 물가 지수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게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네. 그리고 이번 1월에 물론 여기가 좀 올라갔어요. 유가. 근데 1월에 휘발유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건 음. 뭐 1월에 이미 유가 올라간 거에 뭐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올라간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주거비. 이거 이제 네. 렌트비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이 주거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음. 주거비가 높게 나온 게 좀 약간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줬는데, 그 근데 소비자 이게,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주거비가 높게 나와서. 예, 주거비가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시장 나쁘게 해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FOMC에서 주거비 지금 높다. 근데 이 주택 가격이 먼저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꺾이면요, 이 순차적으로 주거비도 같이 꺾이거든요. 근데 음. 작년 봄부터 주택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1년에 텀이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연준 의장이 그때 이제 발언을 했던 건 주거비도 결국 꺾일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높게는 나왔지만 시장은 이거 어차피 꺾일 음. 거야.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 결국 주택 가격 꺾이는데 얘가 계속 올라갈 리는 없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아직은 높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물가입니다. 음. 이 뭐 헬스케어 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월급 받잖아요. 뭐 네네. 월급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 여행 갈 때 쓰는 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 서비스업이 좀 이것도 여전히 좀 높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운송비 있죠. 네. 운송비가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송비에 대한 좀 지출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거 일회성 아니야?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보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쪽도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높아요. 물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엔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되겠구나.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어제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나스닥이 올라버린 배경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흔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월 기준으로 0.5% 정도 이하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됐던 게 딱 0.5였어요. 그러니까 음, 시장에선 0.5 이상은 안 나오겠구나. 다음 달엔 더 꺾이겠지. 이런 좀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물가 높지만 방향은 바뀐 거 없다. 계속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거다. 여기에도 높은 점수를 주면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어제 좀 음, 상승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제 시장이 그동안은 좀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그동안 써왔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네네네. 변화하지 않을까 요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좀 그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FMC 이제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뭐 그 고용 지표가 한번 또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제 네네. 그때부터 나왔던 이슈는 뭐냐면 아,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 끝내지 않고 5월까지는 올리겠다. 음.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네네. 시장은 그걸 또 반영을 했고요. 뭐 그 맞아요.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물가 나온다고 해서 5월에 그럼 6월 또 하반기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아.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한번 낮추는 쪽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지금 미국의 2년물 기준금리가 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가 있어요. 이제 만기가 짧죠. 네. 이게 기준금리에 연동되거든요, 보통. 음.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4.6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거든요. 예예. 근데 앞으로 두 번 올리면 5.25가 돼요. 음. 근데 지금 2년물 금리가 4.6이면 지금 기준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 그럼 시장은 뭘 생각하냐면 5.25까지 올리는데 하반기에는 5 밑으로 금리를 한번 낮추겠구나. 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그래 금리 인상 오케이다. 그럼 뭐 우리 다 음. 반영했고 하반기에 한번 낮춘다. 연준장이 뭐라고 하건 간에 일단 시장은 지금 5% 금리 정도면 이 정도면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 음. 수준이면.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음. 게 없고, 야, 이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거 하반기도 또 올려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면 네네.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겠죠, 사실. 이거 아직 그렇군요. 안 끝났구나. 그래서 일단 시장은 여전히 좀 물가가 꺾이는 쪽에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연준 의장이 이미 한 두 차례 될 수 있다라는 좀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이미 한 상태여서 네네.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해왔잖아요. 꽤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네네. 지금? 예. 그 부분은 어때요? 실적들이 이제 거의 예. 다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이제 기업들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데 여전히 미국은 예상보단 잘 나와요. 실적, 여전히 미국 이제 기업들 실적이요? 기대했던 것보단 잘 나오는데 음. 다만 이제 그게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죠, 예전보단. 이게 왜냐면 아, 이제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제 기대보다 좀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오르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거든요. 음.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기업들이 오르는 건 아니고 오늘 코카콜라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요 전망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는다면 지금 안 좋아도 주가는 올라갔을 겁니다. 네네. 전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음. 보셔야 될 건 지금 실적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실적 음.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최악이어도 이제는 다음 분기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필요 있는데 다만 코카콜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좀 약간의 전망을 했지만 또 반대로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아마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 때 그 집에서 이제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하는 해주는 네. 그런 회사로 정말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집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네네. 이제 운동할 수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나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점 대비 한 70% 빠졌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전망이 좋아지고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주가가 하루에 한 20%도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보셔야 될 건 기업마다 다 다르다. 음, 앞으로의 전망이 좋냐 나쁘냐. 근데 확실한 건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오늘도 이게 발표된 것들 보니까 뭐 리오프닝 호텔 관련주들, 관련주나 호텔 관련주나 뭐 이런 거 예,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실적 발표하고. 어, 왜냐면 이제 누가 봐도 분명히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모든 좀 그 흐름이 달려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아까 코카콜라 뭐 수요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예. 왜요? 왜 사람들 코카콜라 이제 안 마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건 뭐 기업의 전망이니까.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작년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코카콜라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남들 다 빠지는데, 음,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해도 사람들은 콜라를 마시거든요. 예, 그런가요? 마시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코카콜라를 대체 못 하잖아요. 음, 코카콜라를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 아, 방법이 그래요? 없는데, 네. 이제 다만 이제 코카콜라가 올해는 이제 좀 그런 게 청년의 성장이 나왔는데, 그만큼의 성장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작년에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런 좀 거죠. 뭐 떨어지는군요. 앞으로 예, 기대치에 이제 못 미치니까 음, 주가 가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그렇긴 기업이. 하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실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P 500 지수 내에 이제 뭐 업종별 지수를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 제외하고는 뭐 다른 업종들 상승세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네. 업종들이 그래요? 일단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좋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그 요즘에 자동차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반도체가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음,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 효과 때문이고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서 이거 또 가격 경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 그 GM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본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완화됐어요. 좀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가격이나 해버리면 이거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되고 그렇죠. 예. 수익성이 이제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하고 포드 정도만 좀 여기에 동참을 했고 다른 기업들이 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안도를 했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게 테슬라가 이게 가격을 낮췄더니 차가 잘 팔립니다. 네네. 가격 낮췄는데 안 팔리면 이거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테슬라 입장에선 다행인 게 차가 또 잘 팔렸고 음. 또 최근에 이제 오늘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 펀드라고 조지 소로스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아마 투자의 전설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을 24.2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난 4분기 폭락할 때. 음, 잘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뉴스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테슬라만 산 건 아니고요. 네. 그 모빌리티 기업들 다 샀어요, 아, 웬만하면. 그래요. 꼭 테슬라만 이렇게 조지 찝어서 산 소로스가? 거는.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이것만 기사가 어쨌든 됐을까요? 근데 테슬라를 많이 이제 사들였다. 주가 좋을 때는 좋은 걸로만 다 해석을 하죠, 사실. 예. 그렇군요. 안 좋을 때는 안 그러면 좋게만 조지 해석하고. 소로스가 사들인 것 중에서도 안 오른 게 있겠네요. 뭐, 그것까지 이제 안 나와서 저도 이제 그렇죠.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기사가 근데, 나갔으면 그것도 올랐을 텐데. 예. 근데 이제 테슬라 말고도 사실 좀 다른 모빌리티도 같이 샀다. 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좀 주가 오르는 건 좀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건, 어쨌든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다시 좀 요즘에 또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가격을. 네. 낮췄다가 음, 다시 조금씩 더 올려요. 차가 또 팔리니까. 음, 그래서 1분기까지는 계속 차가 좀 잘 팔리는지, 음,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국에서도 보험 등록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차를 이제 사면 보험에 등록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1월 첫 주에 2,100대가 등록이 됐는데 2주 차에 12,000대가 등록이 된 거예요. 예. 3주 차에는 7,400대로 떨어졌고 4주 차는 어, 3,300대까지 떨어진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2월 달 들어와서는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8,600대. 근데 2월 2주 차에는 6,900대. 그러니까 이제 이 꾸준하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마냥 우리가 이게 뭐 언론 기사처럼 테슬라 정말 잘 팔린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도 계속해서 1분기까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만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꺾이는 모습도 나오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그거 말고는 이제 요즘에 반도체가 좋고요. 뭐 요건 아시겠지만 챗 GPT 네네네. 인공지능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반도체주들이 또 차별화돼 가지고 최근에 좀 나스닥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한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대표 기업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한국에서 오늘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안 좋았지만
어제까지는 미국처럼 한국의 반도체도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동차, 반도체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근데 향후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조금 더 짚어주실 뭐 어떤 눈여겨볼 업종이나 특징들, 어떤 일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향후 이벤트 같은 거? 네, 일단 이제 실적 지수는 거의 좀 끝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뭐, 굵직한 기업들은 거의 다 발표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2월 16일인데, 네. 2월 16일 날 그 연준 의원 또 두 명이 발언이 있어요. 흔히 음. 이제 또 매파라고 불리는 그 제임스 아.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물론 이분은 올해 투표권이 없어서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겁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도 워낙 좀 센 발언을 많이 하니까, 증시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블러드 총재 연설이 있고 또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각각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월 17일인데 네. 그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음. 선행 지수인데 요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어. 선행 지수가 좀 살아나면 이게 이제 몇 달 후에 경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아, 미국 경기가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물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올해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경기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음. 작년에 계속 그 논리였잖아요.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미국 경제 망가진다, 침체 음. 온다. 음. 네, 그래서 주식 팔아야 된다. 여전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 경제 네.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 안 좋은 거 맞냐? 뭐 고용도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다 무슨 지표가 다 뭐, 잘 나오고 있고. 예, 지표 잘 나오고 그 흔히 이제 경기가 좀 꺾이는 걸 우리가 뭐 이 소프트 랜딩, 뭐 착륙한다 그러잖아요. 아, 예, 뭐 예. 랜딩한다 이제 음. 항공기가. 그리고 정말 안 좋을 때 침체를 하드 랜딩, 이 음. 경착륙이라 그러죠. 네네. 요즘에 무슨 단어가 유행하냐면 노 랜딩이래요. 네. 착륙도 안 한다 이젠. 경기 그만큼 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좀 의견이 엇갈려요.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는데. 근데 고용을 보면 그게 맞아요. 어떤 고용 게요? 보면은 뭐 고용 지표를 보면 음. 착륙 안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고용이 그래요? 좋으니까. 어, 지난 1월 고용 지표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지표 봐야죠. 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노 랜딩으로 가는지 음. 아니면 침체로 갈지, 그런 걸 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지금 쭉 말씀하셨던 미국의 뭐 이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유럽 증시 어땠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을 많이 보는데 지금 가장 경기 모멘텀이 좋은 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그동안 이제 지난 몇 년간은 진짜 안 좋았죠. 미국에 비해서도 이제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유로가 약했는데 작년 이제 가을부터인가요?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작년에 이제 영국 리스크가 한번 있었거든요. 9월인가? 그때 영국의 뭐 연기금, 뭐 그때 이제 영국 총리가 이제 감세한 얘기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네네. 났었는데, 그 후로 이거 영국 망하나? 이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걱정했던 게, 아, 이제 겨울이 오면 유럽 천연가스 지금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음. 러시아가 가스 잠그잖아요. 네네.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제 약간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날씨는 너무 따뜻해서 음. 천연가스가 필요 없어져 버렸고, 거기다가 영국 리스크도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복해 어. 버렸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기요금이 떨어집니다. 전기요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공장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거죠. 어. 생산 비용이 줄잖아요. 공장을 많이 돌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쵸?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공장이 재가동을 하고, 또 원자력 발전도 이제 약간 이제 정비 들어갔던 것들도 잘 지금 되고 있고, 또 음. 영국에서 바람도 잘 불어요. 1년인가 2년 전에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바람도 도와주고. 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갑자기 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유럽 경기가 좋아지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유럽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미국의 달러는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 증시가 정말 강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 지수 있잖아요. 네. FTSE라는 영국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그 정도. 어. 그러니까 영국 망한다고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근데 물론 좀 이제 대부분의 유럽 증시는 다 좋은데 유일하게 좀 안 좋은 쪽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튀르키예 아, 지진 네네, 그쵸. 때문에 예.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안 좋은 쪽은 지금 튀르키예 음, 증시는 좀 급락하고 있어요. 예, 이 네네네. 지진 여파 때문에. 그래서 음, 튀르키예만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유럽 증시는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뭐 날씨도 좋고 모든 게 다 이런 네. 좋은 현상이 쭉 지속된다면 유럽 증시는 지금 이 좋은 상태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하겠네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은 했는데 뭐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제 견조하게 유지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유럽 경제가 중국하고도 교역을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유럽의 명품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의 매출에 제가 알기로 한 2, 30%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음, 중국이 지금 이제 돈 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중국이 리오프닝. 음, 중국 리오프닝 하면 또 유럽 명품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러다 음, 보니까 이제 이 회사들까지 올라가면서 중국 효과도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유럽 음, 증시는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견조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 증시를 좀 보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 규모가 9년여 만에 최대치 기록했어요. 네네, 이건 맞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 지분율이라 그러죠. 전체 주식에서 한국 주식을 옛날에 최대로 많이 샀던 게 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 2년 반 동안 얼마를 팔았냐면 70조를 팔았어요. 음, 2년 반 동안. 네네. 그래서 지분율이 30%까지 갔어요. 떨어진 거죠. 9%가 없어져 버린 예, 거예요. 예. 그럼 뭐죠? 2년 반을 팔았으니 많이 비워놨죠. 음, 비워놓다 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달러가 약해지니까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음, 약하다는 얘기는 굳이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죠? 우리나라 워낙 훨씬 매력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 많이 빠졌어요. 가격 매력까지 있으니까. 음,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이 싼 데다가 환율까지 싸니까, 원화까지 싸니까, 이거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주식 비중을 이제 작년 가을부터 늘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1월 들어와서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더라고요. 특히 달러가 급락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네.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좋아지고 중국 좋아지고 또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날 것 같고 이러니까 달러는 점점 약해지니까 한국 주식시장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중국 사면서 한국도 샀는데 어쨌든 이제 정말 한 거의 7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1월 달에만. 네. 그래서 역대급 지금 순매수를 좀 기록을 했고 이게 2월까지도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예. 122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음, 결국 달러가 이렇게 다시 강해지면 외국인은 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달러를 보시면 돼요.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흐름이면 들어올 거고 지금처럼 다시 좀 달러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산 기조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때문에 좀 매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SM 경영권 분쟁에 대한 건데, 이거 네. SM 주가 크게 올랐다던데, 어때요? SM은 오늘도 올라가지고 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지금 오늘 12만 원을 넘겼거든요. 아, 근데 그 넘겼어요. 배경은 어. 이제 아마 뉴스들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기 온라인 파트너스 측하고 카카오가 이제 한 측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가 SM의 이제 파트너가 됐죠. 그래서 하이브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공시를 하이브가 이제 통해서 이수만 전 총괄과 한 파트너죠. 네, 음, 맞습니다. 음, 이수만 총괄과 이제 파트너가 음. 돼서 이수만 총괄의 지분 14.8%를 인수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라죠, 12만 원에. 예, 예. 이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이제 내가 사주겠다, 12만 음. 원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12만 원 넘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거 네, 어떻게 되는 그럼 거예요? 공개 매수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누가 공개 매수 참여하겠어요? 12만 원에 그렇죠. 사줬는데 지금 예, 12만 2천 원이거든요. 예. 참여 안 하겠죠. 이제 그럴 어,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한데 어쨌든 3월 1일까지가 공개 매수 일정이에요. 공시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은 남아 있는데 공개 매수가 만약에 주가가 12만 원 이상에서 움직인다면 하이브도 지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예. 근데 음.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카카오도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카카오가 그 가격을 더 올려 부를 수도 있지 않아요? 올릴 수도 있는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로 지분 9%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온 게 그쵸. 뭐냐면 이수만 전 총괄이 가처분 예. 신청했죠.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일단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카카오는 물러설 가능성이 높고요. 기각을 해버리면 카카오가 일단 이제 전환사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유상자라.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13만 원 이상에서 이 카카오가 공개 매수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의 전략을 아직은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계속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그냥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원 판결이 좀 나와야 좀 더 명확해지는데 그때까지는 뭐 한동안은 좀 주가가 오를까요, 그러면? 예, 뭐 계속 등락을 거듭하겠죠. 근데 22일 날 그 첫 뭐 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주가는 좀 여전히 굉장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쭉 이제 미국 증시부터 유럽 증시, 국내 증시 또 최근 이슈까지 SM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주식 이제 투자자 분들에게 또 한 말씀 간략히 또 어떤 것들 좀 주의해서 보면 좋겠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요즘에 또 강했다가 또 오늘은 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다 혼조세라 참. 예. 그래서 뭐 하루하루 혼란스러워요. 쉽지 않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2,500까지 온 상황에서 예. 이걸 여기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지금 또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네. 왜냐하면 또 빠질 것도 같고. 근데 분명한 건 그건 누구도 못 맞춰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지난해에도 그 안 좋은 장에도 기업 가치가 올라간 기업. 아까 코카콜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힌트는 뭐냐면 올해 좋아질 네. 기업을 사야 돼요. 20초요? 그래서 예, 올해 좋아지는 기업이 뭔지 분석하셔서 너무 지수보다 그런 기업 발굴에 신경을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